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연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프로TV의 상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가 상장한다고 하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꼴랑 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가치가 2,400억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계속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의 길잡이로 불렸던 유튜브 채널 3프로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면서 이 기업 가치를 무리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값 부풀리기로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밑에 뉴스를 보시면은 정프로조차도 약 300억 원대의 돈방석에 앉을 것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분기이익 5억짜리 회사가 이 가치가 2,400억 원을 받고 있다 라는 고평가 논란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실이 맞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동학개미 열풍으로 유튜버 구독자 수 233만 명으로 성장한 아주 좋은 유튜버 채널이기는 합니다. 기존 케이블 채널의 경쟁 방송과는 다른 부드러운 진행과 다양한 경제, 컨텐츠 제공 등으로 그동안 큰 인기를 끌어왔었는데요. 무엇보다는 3프로TV는 제도권, 증권사나 방송사와 달리 이 개인 투자자 편에 서서 양질의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그동안 크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러한 상장 소식에 따라서 약간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프로에서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 영업이익이 5억 원인데 이 상장 기업 가치는 2,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미래 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고 자회사 가치도 무리하게 높여 잡았다는 지적이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평가 상태로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섣불리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한국 증시 상황이고요. 아래에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작년은 좀 살짝 정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은 진짜 믿고 봐줄 수 없을 정도의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각하진 않지만은 현 추세로 봐서는 올해 역성장 할 걸로 보여지는 3%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2,400억 원의 평가를 받는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21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본래에는 일반 공모로 진행하려 하다가 스펙 합병, 상장 추진으로 이 방향을 틀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지난달 예비심사 기업 심사 청구를 넣은 3%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봐서는 상장은 거의 확실시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가치를 평가한 이촌회계 법인에서는 합병가액 주당 34,623원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발행 주식 감안시 시가총액은 약 2,441억 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최근 그 3%의 이브로드 캐스팅 최근 실적과 비교해 기업 가치가 다소 과하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3%의 지난해 매출액은 16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3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5억 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순이익으로 해도 PER이 4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종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SBS, 한국경제, KNN, 그리고 TBC들은 평균이 약 12.2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보다 지금 한참 높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약 5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그리고 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순이익을 약 40억 원으로 단순 추정했을 경우에는 PER은 57배까지 상승하게 되는 엄청난 고평가 상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 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금흐름 할인법이라는 기법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였고요. 현금흐름 할인법이란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흐름의 총합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3%의 수익 가치는 약 2,600억 원으로 평가가 받았고요. 자산 가치는 약 674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가한 가치 내에서 수익 가치는 9, 자산 가치는 1로 해서 이 재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 수익 가치는 2,37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자산 가치는 약 67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합계가 약 2,441억 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가치는 미래 수익 추정을 기반으로 적정한 할인율을 곱해서 계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실적 추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내 광고시장 둔화 국면에 연평균 이 85%의 성장 추정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브로드캐스팅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광고 수익이 88억 원으로 약 54%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매출은 약 54억 원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매출은 약 20억 원으로 전체에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다른 미디어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광고 수입이 주요 수입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프로TV의 주요 광고 영역인 인터넷 동영상 광고 시장이 전체 광고 시장 평균 대비 성장률이 높다고 가해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은 올해부터 26년도까지 약 연평균의 10%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봐서는 이러한 85%의
연평균 성장은 너무 과할 수밖에 없는 추정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3%의 EBITDA 영업이익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러한 실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현 실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추정은 또 뒤에서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매출이 전무한데 수익 모델 추정에 해외 매출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뭔 소린가 아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3%의 해외 매출 추정은 2024년도 62억 원에서 2027년도 약 353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이 이번 수익 모델 산정 시 해당 내용이 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해외 유튜브 구독자 수로 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유튜브 채널인 3% 글로벌을 조회수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하였더니 약 6,8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8월 17일 기준이고요. 올해 30만 구독자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27년에는 500만 명을 목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중동,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유럽 등을 겨냥해 세계 각국의 국가들을 겨냥해서 해외 구독자 수를 3,700만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는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일까, 그리고 적정한 추정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매우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유혹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회사의 가치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영업가치 740억 원 중 134억 원 종속기업의 가치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언더스탠딩, 아웃스탠딩 컴퍼니, 그리고 피치덱, 그리고 페이지 투 북스, 이건 저희가 책 살 때 많이 보던 인쇄사고요. 그리고 US 스탁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더스탠딩만 지난해의 당기순이익이 9,138만 원에 불과하고, 이 언더스탠딩을 포함한 이 자회사들의 지난해 총 당기순손실은 약 7억 4,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봐서는 이러한 134억도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다소 비싸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기업 가치가 비싸 보일 수 있다 라면서 이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한 3프로TV만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싸다, 비싸다는 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재무적 투자자 FI들이 투자 회수를 위해 무리하게 가치를 부풀렸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팅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4번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주당 발행가액은 모두 48,332원으로 동일하고요. 이로 인해 기업 가치는 약 3,400억 원입니다. FI의 입장에서는 이 브로드캐스팅 3%의 상장 시가총액이 적어도 3,400억 원 이상은 돼야
본전인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상 증자를 FI만 또 했다는 것도 정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엑시트를 위해서 상장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펙 상장 역시 일반 공모 상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와 내부 통제 이슈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평가 상태로 상장할 경우 자칫 개인 투자자들이 이 FI의 투자의 수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3프로에서 적정한 자리를 마련을 해서 좀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개인 투자도 그렇고 3프로 입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